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막 수업을 지금 하다가 오고 여러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2시간짜리 수업인데 지금 1시간 할애해서 필리핀 특강 시리즈를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6주 동안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배양수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프로그램은 필리핀 대사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지난해 필리핀 대사관에서 우리 학교에 한 9,500만 원 정도를 기부를 하셨어요. 그 기부한 목적이 이제 필리핀 학 증진 사업에 사용해 달라 이렇게 우리 학교에 이제 기부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에 아마 이제 우리 베트남 전공한 학생들은 동남아 창의융합 학부로 아마 들어온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은 필리핀 교수님도 계셨고 필리핀어도 가르치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였어요. 최초고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서도 필리핀어라든가 필리핀을 강의하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유일하게 필리핀 그 전공이 있었고 지금도 전공하는 학생이 있어요. 지금 교환 학생을 가 있는 학생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과별로 분리되면서 필리핀 그 트랙이 지금은 살아있지 않죠. 아무튼 이제 오늘부터 6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필리핀에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필리핀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필리핀 공사분이 오실 거예요. 원래 대사님이 오시기로 했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시고 필리핀 공사가 대신해서 와서 한 필리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 포스터 보아서 알겠지만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한동만 전 대사님께서 전에 필리핀 대사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공공외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주시고 아마 그 다음 주에는 실비아 킴이라 해서 컨텐츠 크리에이터예요. 주로 필리핀을 대상으로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데 주로 영어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흥미있어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 필리핀에서 사업하시는 이 사장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것과 또 해외에서 이렇게 사는 아마 여기 계신 그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을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개척할 사람이 많을 텐데 하나의 모델로서 여러분들한테 와서 그 경험을 아마 같이 공유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대부분 잘 모를 거예요. 필리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오늘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혹시 나중에 제가 그 Q&A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필리핀에 한 9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많이 친밀해 있고 또 이제 오래 필리핀에 살다 보니까 국내에서 주로 이제 필리핀 전문가로 많이 통하고 있어요. 요즘은 물론 필리핀도 연구하지만 아세안 전체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화면을 보시면 4가지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죠? 4가지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아마도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면은 필리핀에 유명한 그 비치가 하나 있어요. 아주 유명해요. 우리나라에도. 뭐예요? 보라카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보라카이 이 섬이에요. 여기 이제 화이트 비치가 있는데 이 비치가 아주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유명해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아름다운 비치 콘테스트가 있으면은 항상 이 보라카이에 이 비치가 그 순위 안에 들어가요. 이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비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신혼여행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가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 동남아 전공하는 사람들은 친숙할 거예요, 그죠? 과일들이 여기 보이는 과일 뭐가 있어요? 두리안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뭐 파파야도 보이고, 우리가 어떤 대상을 기억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가지고 기억을 해요. 맛도 여러분들 이제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향기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옆에 휙 지나가면은 어떤 향기가 풍기면 내가 이 향기는 누구한테서 맡은 어떤 상황에서 맡은 향기인데 해서 그 기억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맛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맛이 인상 깊게 나면 그 지역에 대한 그 인상이 그 맛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이 환경에서 우리 뭐 사과배, 딸기 이런 걸 먹다가 동남아 가면 뭐 두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색다른 그런 과일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게 어찌 보면 그 지역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로 남게 돼요. 이미지로. 또 여기 이제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가난한 지역이죠, 그죠? 가난한 지역. 뭐 가난한 지역은 어디나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가난한 지역 가면 찾아가면 뭐 산동네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은 뭐 대학이라든가 혹은 뭐 교회라든가 혹은 뭐 사회 단체에서 이런 봉사를 많이 가요. 동남아 지역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필리핀에 가서 공항에 내려서 숙소로 갔다가 아침에 바로 이제 이런 인민가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집도 지어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 이제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필리핀에 대한 이미지는 가난한 거예요. 가보니까 아이들이 신발도 안 신고 막 거리에 뛰어다니고 지저분하고 집도 허술하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이제 마음에 담아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누가 필리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필리핀은 이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아래 사진은 뭐예요? 카지. 네. 요즘 아주 유명한 카지노 드라마 얘기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여기 이제 앙겔레스 지역이라고 있는데 약간 마닐라에서 한 2시간 정도 북쪽으로 가면 이 앙겔레스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요. 골프 치러도 많이 가고 또 여기 이제 유흥가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카지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행 간 사람들은 필리핀은 뭐 밤에 가면 이렇게 유흥가가 많이 있고 또 아주 뭐 이런 어떤 그런 이미지, 범죄적인 이미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필리핀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런 장면들이 많아요.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필리핀이 특히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총기 소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사망 사건이 나는 상당수가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사건들이 한국 사람끼리 얽혀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뭐 드라마라든가 혹은 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필리핀의 이미지는 불안하다, 치안이 불안하다, 그죠? 여행하기 좀 겁난다.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도 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필리핀의 이미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간접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지는 또 다른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숫자를 통한 이미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그 수치를 보면은 제가 이제 필리핀을 약간 다른 색을 해놨죠, 그죠?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한국의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특히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는 게 너희가 얼마나 잘 사냐 그거예요. 얼마나 버냐 그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보다 선진국이냐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 이미지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리에 가다가도 백인들,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약간 움츠러드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동남아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기분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 자체도 달라지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편견은 바로 이 수치에서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GDP를 보더라도 1명 GDP가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2021년 기준인데 35,000불이에요. 1년에 우리나라 국민들 1인당 버는 돈이 35,000불. 필리핀은 뭐 한 3,500불 정도 된단 말이에요. 뭐 수치로만 따지면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희는 우리보다 못 사는구나. 이게 이제 그 선진국 이론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러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1960년대만 해도 동남아 어느 나라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불과 3, 40년 만에 대부분의 동남아, 여기 뭐 보면 싱가포르나 브루나이 같은 나라는 약간 특이하게 작은 나라이고 훨씬 우리나라보다 더 1인당 GDP가 높지만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은 이제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압축 성장을 하면서 앞만 보고 왔어요. 지금까지. 앞만 보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저 나라를 따라잡아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세대는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잡으면 우리보다 뒤처지면 이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가 따라잡았기 때문에. 또 그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열심히 달려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선망하고, 대신에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그런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 무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 속에 어느 정도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쯤이면 이제 여러분 세대는 그걸 극복해야 될 시대예요. 우리가 또 다른 가치가 많이 있어요. 그 사회에 우리가 얼마나 버느냐, 많이 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삶의 질이 높으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부분 삶의 질을 측정해 보면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거의 최하위로 나와요. 여러분들 힘들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죠? 그리고 대학 와서도 계속 힘들잖아요, 취업 때문에, 그죠? 이게 삶의 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결코 이렇게 동남아 어떤 국가들보다도 잘 산다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여기 다른 그 수치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국토 면적을 보면은 필리핀은 남한의 한 3배 정도 돼요. 인구를 한번 보세요. 거의 1억 1천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필리핀이. 우리나라 한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2배가 넘어요. 여기 마지막 중위 연령을 한번 보세요. 필리핀은 중위 연령이 25세예요. 25.7세. 우리나라는 어때요? 43.7세예요. 우리는 이제 노령화가 급속히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43세와 25세가 서로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동남아 어떤 국가하고 경제적,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경제적 수치도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가치를 두고서 우리가 상대를 생각을 하고 존중을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숫자를 가지고서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남을 보지 말자, 이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 강의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코끼리라고 하는 이제 큰 동물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눈을 보면 다 눈을 감고 있어. 장님들이에요, 장님들.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은 이 사람은 코끼리는 이렇게 둥글고 기둥처럼 생겼다 이렇게 아마 누구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그죠? 코끼리의 뿔을 만진 사람은 누구한테 코끼리를 설명해 달라 하면은 코끼리는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혹은 뭐 인도네시아나 개별 국가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코끼리 장님 만지기식이어서는 안 된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런 지식을 쌓고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서 그 나라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식을 쌓는 게 좋아요. 이게 편견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필리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뭐 많이 봤을 거예요. 일단은 저쪽 제 왼쪽에 지도를 보면은 필리핀은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나라예요. 비행기 시간으로 한 3시간 4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우리가 버스 타서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4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죠? 비행기 타면은 마닐라까지 가는데, 혹은 세부까지 가는데, 뭐 3시간 40분이면 가요. 상당히 가까운 나라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필리핀이 이렇게 섬나라로 돼 있어요. 섬이에요.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제일 위쪽에 큰 섬이 루손 섬이라고 해요. 거기 이제 마닐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는 요 중간 지역에 비사야스라고 하는데, 여러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세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래쪽에 필리핀에서 두 번째 큰 섬이 이제 민다나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다바오라고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바오는 지금 이제 요 바로 전에 두테르테라는 대통령이 그 지역 출신이라서 유명해진 그런 도시. 여러분들 아마 그 오른쪽 두 개의 그림 중에 위쪽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사회과 부도 시간에 아마 좀 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불의 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 고리. 이건 이제 대륙판들이 서로 모여서 그 겹쳐지는 부분이 약간 불안정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화산이라든가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벗어 있어요. 대신 일본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이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뭐 인도네시아 많은 지역이 이제 요 불의 고리에 포함되어 있어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필리핀에도 활화산이 있어요. 살아있는 화산. 지진도 자주 발생을 하고 아무튼 이런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 아래 그림에 이제 아이들이 물속에서 노는데 이게 이제 거리예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 동남아에 익숙할 거예요, 그죠? 열대 지역이라서 계절도 이제 우기, 건기로밖에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우리처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기철에는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배수 시설이 잘 돼 있다 그래도 이게 이제 이 거리에 이게 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금방 없어져요. 아무튼 계절 자체가 이 열대 계절이라서 우리하고는 이제 상당히 다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시아에 관광을 가면은 거기에 이제 유명한 관광지를 많이 찾아가는데 필리핀에는 이제 그 고대 역사가 나중에 역사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지만 고대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필리핀의 역사적 유물이라고 하면은 식민지 유물이에요. 스페인 시대 때 만들어 놓은 오래된 성당, 여기 이제 도시, 비간이라고 하는 이제 역사 마을인데, 필리핀 사람들이 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만들어 놓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건축물 자체가 약간 이 서양적인 그런 이 건축 양식도 있고, 또 이제 그 로컬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또 로컬 환경에 맞춰서 이 건물을 만들다 보니까 약간 완전히 서양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4개의 성당을 보면은 이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바로크 양식의 성당인데 유럽에 있는 바로크 양식하고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이 발생하고 또 유럽에서 사용하는 대리석이라든가 그런 게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로컬의 어떤 그 재료를 사용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약간 만든 거예요. 스타일은 비슷하지만 건축물 자체의 모양이 약간 특이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성당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지도에 저희 표시를 해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보려면은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지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 산 어거스틴 교회는 마닐라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마닐라에 가면은 여기를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다중 언어 환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필리핀 하면은 영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영어가 필리핀의 공용어로 돼 있어요. 필리핀의 뭐 국어다 우리처럼 국어다 하면 필리핀어 혹은 뭐 따갈로그어라고 하는데 따갈로그어는 이제 지방 언어예요. 예를 들어 세부 지역의 세부아노를 사용하는 것처럼 마닐라 인근의 사람들이 따갈로그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필리핀 국가에서 이 따갈로그어를 바탕으로 국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국어의 이름을 필리피노라 이렇게 헌법에 명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필리핀 국어를 얘기할 때는 이제 필리피노 이렇게 혹은 필리피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른 거죠.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갈로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마다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면 색깔이 다 있죠, 그죠? 색깔마다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상도, 이 전라도 언어 다른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서로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차이 나는 언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세부에서 태어났다 하면 몇 개 언어를 하게 돼요. 일단은 내가 집에서 사용하는 세부아노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들어가면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선생님이 와서 세부아노를 가르치는데 또 다른 언어를 로컬 언어를 하나 가르쳐요. 필리핀어를 가르쳐요. 따갈로그어를. 그 다음에 4, 5, 6학년부터는 교육 언어가 필리핀어예요. 국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부아노를 하고 이제 따갈로그어도 하게 돼요. 필리핀어를. 그 다음에 일부 과목은 영어로 가르쳐요. 과학 과목, 수학 과목 이런 것들은 이제 영어로 가르치기 때문에 물론 영어 과목도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면은 최소한 3개 언어를 하게 됩니다. 대학 가서 이제 제2외국어로 뭐 스페니쉬를 한다 그러면 4개 언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필리핀 사람들은 이 다중 언어 환경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 다 그냥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단일 언어 환경인데 필리핀은 이제 다양한 이런 언어들이 함께 사용되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이 해외 진출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이런 아래 사진 2개 중에 아래 보는 것처럼 이게 콜센터라고 하는데 이런 다국적 기업들 콜센터가 필리핀에서 많이 사업을 해요. 아마 인도 다음으로 많을 거예요. 필리핀의 아주 중요한 산업 이게 영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값싼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고객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여기 콜센터를 수립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어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미국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서비스 센터는 필리핀이나 인도나 이런 영어가 가능한 그런 지역의 서비스 센터에서 그런 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돼서 필리핀에 취업을 하게 된다 하면은 이런 콜센터 같은데 다국적 기업의 이 아웃소싱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긴 다양한 언어들이 필요한 그런 이 맨파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여러분들이 취업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국의 역사를 얘기하면 뭐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또 현대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이제 보면 필리핀은 좀 단순해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단순해요.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제 위쪽에 왼쪽에 보면 전통 시대 때의 필리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는 하나의 통일된 왕국이 없었어요. 필리핀에 이제 조그만 우리로 말하면 한 동 단위 300명 정도, 100명에서 300명 정도가 모여 사는 바랑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게 스페인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전체 필리핀 지역을 통일한 그러한 통일 왕국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때 당시에 스페인이 오기 막 직전에 이슬람이 많이 번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슬람이 전체를 통일한 그러한 어떤 큰 왕조를 이루지는 못했죠. 1521년에 마젤란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마 익숙할 거예요. 세계 최초로 뭐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마젤란이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필리핀에 기착을 하게 돼요. 그게 1521년. 그래서 이제 마젤란이 와서 기독교를 전파를 하고, 마젤란은 거기서 죽어요. 이 로컬 사람들의 전쟁에 휘말려서 마젤란은 죽고, 그 동료들이 같이 왔던 사람들이 스페인으로 귀환을 해서 스페인 왕실에 보고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왕실이 여러 차례 파견대를 보내고 156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구분을 보면은 전통적인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565년부터 1898년까지 333년 동안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 통치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이 스페인의 식민 통치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스페인이 이 19세기 말에 미국하고 전쟁을 벌여요. 미서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에서 스페인이 져요. 그래서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태평양 지역에 있는 많은 섬들이 미국한테 넘어가요. 괌이라든가 사이판이라든가 푸에르토리코라든가 필리핀까지 미국한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미국 식민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898년부터 1946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한 1년 이후에 필리핀이 이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최초로 언어가 통일된 게 영어예요. 필리핀 로컬 언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근대적인 정치, 경제적인 제도를 필리핀에 보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치열했던 전쟁은 다 잊어버리고 미국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우리 선생님인 국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군에 대해서 미군과 필리핀의 게릴라 부대가 서로 연합을 해서 일본군과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혈맹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필리핀은 아마도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그 밀접한 그런 동맹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의 식민 통치가 이제 1946년에 종료되고 그때 이제 독립을 쟁취하게 돼요. 그 이후에부터 이제 필리핀이 여러 가지 뭐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어요. 상세한 내용은 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면은 전통적인 시대, 스페인 식민 통치 시대, 미국 식민 통치 시대, 그리고 독립국가 시대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리핀의 이제 문화적인 측면을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저기 그림에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죠, 저런 가옥 구조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보면은 이제 저런 가옥 구조일 거예요. 이게 이제 지상으로부터 약간 띄어 있죠, 그죠?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 이게 이제 뭐 주상가옥 혹은 고상가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기후 때문에 그래요.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 비가 많이 내리고 또 습하고 덥기 때문에 벌레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일반적인 벌레들을 피하기 위한 방편도 있고 또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전통적인 가옥에 가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뭐 시멘트라든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대나무로 올기설기돼 있어요. 통풍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자연 환경에 적응해서 살다 보니까
이런 가옥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필리핀도 이제 전통적인 가옥을 보면 대부분 저렇게 돼 있어요.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 통치를 받을 때 많은 중국인들이 필리핀에 오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스페인이 갤리온 무역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나는 비단하고 스페인이 중남미에서 건설했던 그 식민지에서 나는 은을 교환하는 그 무역이 갤리온 무역이에요. 태평양을 가로지는 무역인데 그 무역을 하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필리핀에 오게 돼요. 그래서 필리핀에 여러분들 마닐라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그 차이나타운이 전 세계에서 건설된 최초의 차이나타운이에요. 해외에서 건설된. 여러분들 혹시 마닐라에 가면 한번 차이나타운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중국적인 문화가 필리핀에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고 그 중국인들의 후손들이 대부분 지금 필리핀의 아주 큰 부자들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래쪽에 왼쪽에 사진을 보면은 서양식 드레스한 얘기죠. 근데 이제 저게 필리핀 전통적인 드레스예요. 이 남자가 입고 있는 것은 이제 파롱 따갈로그라 그래서 스페인식인데 저것도 이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파인애플 섬유로 만들고 하면 엄청 비싸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옷이고 여러분들 이제 뭐 인도네시아 가면은 바틱을 입고 여러분들 베트남 가면은 여러분들이 뭐 전통적인 의상을 굳이 입진 않을 거예요. 필리핀에 가면은 저런 그 파롱 따갈로그를 입으면은 양복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장을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좀 시원하게 이렇게 입을 수가 있어요. 여자가 입은 건 뭐 파로사야 혹은 뭐 마리아 클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게 이제 드레스 형태예요. 전통적인 의상.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거죠.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냐? 여기 보는 것처럼 농구예요. 농구.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의 한류가 아주 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필리핀의 최초의 한류 바람을 일으킨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신동파라고 있어요. 신동파. 농구 선수였어요. 우리나라 1960년대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였는데 필리핀에 가서 약간 나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신동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알아요. 워낙 유명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필리핀 국가대표하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당시에 이제 신동파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경기가 아시안 게임에서 있었어요. 그때 그 신동파가 아주 큰 인상을 줬어요. 필리핀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해서 아주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한국 사람, 최초로 좋아하는 그런 한국 사람이 됐어요. BTS 뭐 최근에 K-팝이라든가 이런 그룹들이 지금 필리핀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이런 그 문화들이 융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지배적인 종교는 가톨릭이에요. 이게 스페인의 영향이죠. 그 이후에 뭐 큰 차이가 없어. 85%가 기독교고 우리와 비슷하게 어떤 가족을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해요. 우리는 많이 또 서구화되고 이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필리핀은 아주 가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 가족의 범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어요. 왜냐하면 두개 혈통하고 모계 혈통은 동등한 그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가족의 범위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젠더 이퀄리티라고 했는데 이 대부분 동남아시아 여러분들 베트남에 가면은 베트남의 여성들의 활동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이 사회적인 활동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동남아 국가가 그래요. 필리핀도 가면은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오히려 남성들보다 더 많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차별도 없어요. 몇 가지 내가 이제 필리핀의 어떤 문화적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기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땅 날루비라고 있어요. 필리핀어인데 마음속의 빚이에요. 필리핀 사람들은 누가 친절을 베풀면은 그걸 꼭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전통적인 엘리트 계급이 민중들을 다루는 하나의 방식으로 오용되기도 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잘 베풀어요. 그리고 선거라든가 이럴 때
이 자기가 베푼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땅날로비 하나의 문화적 코드를 있고, 히야라고 하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남들 앞에서 그 사람을 이 체면을 구긴다든가 그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 체면 구기는 것, 이런 것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아주 못 참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고, 대부분 이제 동남아 사람들한테서 발견되는 것인데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좀 이제 아마도 이런 마음 때문에 행복도가 높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주 고민을 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신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면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 필리핀 사람들하고 뭐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아주 친근하게 뭐 SNS를 통해서 친근하게 하더라도 실제 가서 만나면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나서 악수도 하고 대면을 해야지 친한 거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로 친한 것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만나보면은 전혀 이 어떤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낯설게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참전하는 국가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국가가, 하나가 필리핀이고 하나는 태국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군대를 파견을 하고 또 상당히 많은 그 희생자도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필리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병원도 지어주고 우리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의 그 자녀들한테 여러 가지 장학 혜택을 준다든가 우리가 지금은 많이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와 필리핀 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자유진영의 하나의 어떤 그 동지로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아래 사진 보면 여러분들 혹시 필리핀 음식이라든가 그 문화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대학로 있는데요, 회화동에 매주 이제 일요일마다 여기 장이 서요. 필리핀 장이 서요. 리틀 마닐라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그 가톨릭이라서 그 해화동 성당에서 예배를 보고 여기에서 이제 음식도 나누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필리핀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귀국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직전에 베트남 다음으로 많은 그런 그 한국 교민들이 있었어요. 거의 뭐 10만 명 가까운 그런 한인들이 필리핀에 살고 있었어요. 매년 필리핀을 방문하는 수가 2019년도는 18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한국인들이 필리핀을 방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종료가 돼서 아마도 이제 또 많은 한국인들이 필리핀을 방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필리핀을 방문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사건 사고에 이렇게 연루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그 문화에 대해서 강의하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필리핀을 방문을 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문화적인 충동을 가져오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남아시아 어떤 지역을 방문해서 내가 좀 장기간 머문다 이럴 계획이 있으면은 특별하게 그 지역에 대한 이 공부를 좀 하고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의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내가 시간을 많이 남기지 못했는데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한두 질문은 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들 배도 고프고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